말도 잘 못하고 특이한데 귀엽네. 변발남들은 이중기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마를 탁 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J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쉽게 말하자면 인생을 조금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를 깊이 좋아해봤다든지 드라마에 푹 빠져서 밤을 새봤다든지 다이어리를 꾸미다가 타임오프를 경험해봤다든지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기리보이라는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4년 전쯤부터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쇼미더머니를 보게 됐는데 진짜 저 사람은 뭐지? 다들 심각한데 혼자 웃고 있고 해맑은 데다가 말도 잘 못하고 특이한데 귀엽네? 저 귀염뽀짝한 생명체가 무슨 이야기로 어떤 가사를 썼을지 한번 드러나보자 했던 게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도 없던 제가 그렇게 기리보이는 모르는 기리보이의 2번째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 아이유와 이중기가 나오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에 푹 빠져서 이틀 동안 낮밤도 모르고 정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빠져나오질 못해서 제가 거의 아이유였어요.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돌아가질 못하니? 하는 마음으로 멜론에 보보경심녀 OST를 쭉 깔아놓기도 하고 원작인 중국판을 보겠다며 찾아봤지만 변발남들은 이중기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런 보상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무언가에 빠져서 행복했던 때가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도 물론 최소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덕질을 해야 한다입니다. 덕질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덕질이란 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덕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나눠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심취해서 찾아보거나 정보를 모으는 일은요. 아, 뭐야 그게 무슨 덕질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겐 진짜예요. 진짜 양심에 손을 올리고 요새 가장 심취해 있고 가슴이 뛰는 일, 바로 독서와 기록입니다. 뒤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도서 카테고리 중에서도 자기계발, 심리, 인문, 철학 이런 파트들을 즐겨 읽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생기고 이미 지혜를 먼저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서가 바늘이라면 실처럼 따라오는 것은 바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읽기만 하면 사실 많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도 못하고 어제는 지혜를 얻었다 했지만 오늘은 완전 리셋돼서 새롭게 머리 텅텅으로 살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빨리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에버노트라는 어플에 타이핑을 쳐서 빠르게 기록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뭐든 하나를 오래 하지 못하는 제 성격도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아끼는 마음보다 감성에 충실했던 저는 몇 년간 발길을 끊었던 무인양품에 가서 다이어리를 사고 다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날로그 키퍼라는 감성 문구 브랜드에서 이것저것 사고 어제는 올라이트라고 하는 종로에 있는 문구 브랜드에 가서 마스킹 테이프와 기록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사서 왔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웃게 하는 것들을 찾고 게다가 기록이라는 건 생산적인 일로까지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런 덕질은 갑자기 탁 떠오르거나 뭔가를 보고 꽂혀서 앞뒤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엄마도 며칠 전부터 갑자기 캘리그라피가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데는 다른 이유도 있긴 했지만 왠지 배우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보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선포하게 되면 꼭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MBTI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굉장한 MBTI 예찬론자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광적으로 보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는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삶의 MBTI를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쯤부터 MBTI에 제대로 빠지게 됐어요. 카페에 가입해서 열심히 게시글 쓰고 댓글 달아서 등업을 해서 높은 등급만 읽을 수 있는 전문가적인 내용도 다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저 열정으로 내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도 친구들이 궁금해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굳이 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바로 접었거든요. 근데 요즘 책을 읽는데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냥 캘리그라피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나중에 컴퓨터를 만들다가 예전에 배웠던 캘리그라피를 컴퓨터에 넣을 수는 없을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애플 하면 감각적인 디자인, 예쁜 서체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제 직감을 조금 더 믿어주고 탁 떠오른 이렇게 심취해서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초급반 과정을 신청하고 4월부터 교육을 들을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얼른 중급 과정까지 수료해서 친구들에게 정식 MBTI 검사를 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이 나네요. 여러분도 계속 생각만 하고 배워보고 싶은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꼭 그게 내 이력이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내 삶을 조금 더 미소 짓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확실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덕질을 왜 했는지 이유를 생각한다입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덕질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 덕질에서 끝나버리면 진짜 그냥 오타쿠에서 끝이 나게 돼요. 물론 오타쿠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 덕질을 조금 더 내 삶에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 내가 보보경심녀를 좋아했을까? 왜 내가 기리보이를 좋아할까? 왜 내가 독서, 다꾸를 좋아하고 MBTI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이제라도 삶을 고쳐 쓸 수 있다면 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다들 도덕 시간에 자주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개미처럼 하루 종일 모으기만 하는 경험론자도 거미처럼 다른 것을 배제한 채 자기 속을 풀어서 집만 짓고 있는 독단론자도 곤란하다. 대신 꽃에서 재료를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하고 소화시키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마를 탁 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문장을 덕질에 대입해 보자면요. 하루 종일 내가 심취할 수 있는 것만 찾고 그 덕질 자체에만 심취해 있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저 성실하기만 한 개미와 같고 또 내가 심취할 수 있는 새로운 덕질을 찾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게 된 증명된 취향,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내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찾은 것을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나만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마와 무릎을 탁 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죠? 진짜 이런 지혜로운 말들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탁 떠올라서 내 마음에 불을 지피던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행동해서 경험해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면 두 번째는 내 안을 잘 소화시키는 것, 즉 왜 좋아했는지 이유를 찾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MBTI를 경험하게 된 것, 그리고 왜 MBTI를 좋아하는지 고민해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MBTI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에 대해 알 수 있어서였습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어른이 될까입니다. MBTI는 나라는 사람의 생각 패턴과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가장 나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법을 제시해주거나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인관계를 어떤 스타일로 풀어나가는 게 적절할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배운 이 MBTI에 대한 지식들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조언 정도의 도움이겠지만요. 그렇게
그렇게 나눈 이야기들로 그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을 때 돌아오는 감사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혹시 누가 알까요? 제가 취미처럼 빠져든 MBTI가 저를 전문가로 만들고 이걸 업으로 삼으며 또 하나의 좋아하는 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될지요. MBTI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떤 것에 심취해서 즐기게 되면 이 경험들이 모이고 보여 어느 날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지 못했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는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데 이건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주저해오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내 직감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모험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이유를 찾게 되면 그건 모험이 아니라 도전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책을 읽는다. 책이라니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사실 이 이야기에 정말이야, 책을 읽어야지 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책을 읽고 머리를 탁, 무릎을 탁 쳐본 깊은 지혜를 경험한 교양의 수준이 높은 분들일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벌써 뒤로 가기를 누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덕질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덕질을 내 삶에 완전하게 적용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펜을 들고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천들에게 그 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펜을 직접 잡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진 않습니다. 펜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써도 이상한 스토리로 혹은 막장 스토리로 흘러가도 펜을 빼앗아 가진 않으십니다. 그저 믿어주고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시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원고를 쓰는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건 글을 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뭘 쓰려면 소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소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고 어울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3번째,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라는 원고에 펜을 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미 삶을 먼저 겪은 사람들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직접 펜을 들고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크리스천 분이 계시다면요, 세상의 지혜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신앙서적만 읽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지혜는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쓰면 됩니다. 여러분, 5년 뒤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미래의 삶에 대해 늘 꿈꾸고 낙관적인 사람이지만 이렇게 5년, 10년 뒤의 계획을 세우고 살진 않아요. 왜냐면 내일의 삶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데 왜 5년, 10년 이후의 삶을 내가 정해놓고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모르는데 내가 내 한계를 정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질문이 여전히 저에게 무의미하지만 꿈이라는 측면, 목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질문은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의 5년 뒤를 생각해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뒤에 나이로는 34살이 되는데요. 그때 저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프레그런스 제품, 캔들이나 방향제 같은 거죠. 그리고 몇 달째 계속 구상 중인 새로운 제품 라인인 문구류 사업, 이 2가지를 잘 발전시켜서 직원 2명이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 자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있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지혜로
채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의 30대가 기대가 돼요. 저는 예전에는 계속 막연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제 최애 자동차인 레인지 로버를 끌고 집에는 온갖 애플 기기로 가득 채우고 한쪽 방에는 스튜디오를 멋지게 차려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제품 촬영도 하고, 근데 그걸 돈을 벌어서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족은 하겠죠. 근데 만족이라는 건 일시적인 감정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곧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만족은 즐거움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해요. 그럼 높은 수준의 즐거움은 뭘까요? 바로 행복인데요. 행복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똑같이 공방을 운영하더라도 목표가 레인지로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문구류와 향기 제품으로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한다면 그 결과는 참 많이 달라지겠죠. 둘 다 똑같이 돈을 벌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요,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 해냈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 같다는 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이 감사를 저에게 보내주고, 그럼 내가 또 그에 대한 감사를 보내주면 상대방이 감사와 자신의 더 좋은 것을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핑퐁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넉넉해질까요?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꿈을 꾸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께 선물처럼 드려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어서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